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6월 16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잘 지내셨죠? 자,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네.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그 길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세력주 매매법에 수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서 위닝스탁 검색하시고 그러면 저희 카페 오시면은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로 휴대폰 번호 써서 보내주시면 수강 신청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강 신청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네, 타이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어제 오늘 쇼킹한 뉴스들 많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시장이 항상 바쁜 것 같아요. 하루하루. 네. 자, 오늘 큰 어떤 변동성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님들 좀 오실 때까지 제가 먼저 오늘 제가 단타 매매한 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바이오를 이제 단타 매매를 했는데요. 오늘 뭐 이 현대바이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뭐 오늘 다 같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 현대바이오는 제가 좀 보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좀 해당이 되어서 매매를 하게 되었고, 역시 뭐 상한가를 직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즘 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상승을 잘 하잖아요. 현대바이오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가능성이 있는 약품을 만들었다 뭐 이런 뉴스를 받으면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장 그 강한 뉴스였다면은 오전 중에 상한가를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신빙성이 없다, 조금 의심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했다라는 것은 요 상승을 이끈 뉴스가 좀 파워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뉴스 때문에 여기까지 갔고, 하지만 상한가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바로바로 상한가까지 가는 뉴스들은 뭐가 있냐면 저번에 삼성중공업에서 100조짜리 계약을 했다, 그런 거 뉴스 나오면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쭉 올라가 버리죠. 오전 중에.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고요. 근데 이 횡보를 하는 것은 이 주가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이 확실한 것이 좀 약한 거예요. 매도를 하는 사람이나 매수를 하는 사람이나 둘 다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그 빅텍의 매매에서 보여드렸지만 그거하고 이제 같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된 상태예요. 이제 강세는 강세죠. 수렴이 된 상태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 있는 자들이 와서 자꾸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무너지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뭐 아주 강하게 매도를 때리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뚫리느냐. 그래서 위쪽으로 뚫리면은 일정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이렇게. 다만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서 계속 상한가에 딱 안착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상한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다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에
장 종반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실망 매물들이 매도가 나왔고, 이때 받아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뭐 비싸게 가격을 받을 필요가 있겠나, 또는 받아주는 사람들이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현대바이오의 오늘 이 모습은 세력이 만든 불꽃 기둥이다 라고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저 이후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아난티. 자, 아난티는 오늘 제가 그 이제 빅텍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산 테마주들이 상승할 때는 그 반대로 대북 경협주 테마주들은 하락을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 빅텍이 상한가를 갖고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굉장한 강세를 나타내 주었어요. 그리고 아난티는 오늘 이제 뭐 하락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을 다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빅텍은 제가 특히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그런데 이제 오전에 뭐 요즘 뭐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초강세네 하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이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뭐야, 애청자님들, 지금 제가 어제부터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 카톡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알려주시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북측에 그 신청했다, 속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데일리 뉴스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 뉴스를 딱 봤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난티뿐만 아니라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같은 테마주들의 종목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샀죠. 그러게 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아난티가 막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죠.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수익을 올리고 나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뉴스 나오더라고요. 폭파됐다. 예. 이 폭파됐다는 뉴스가 장 중에 안 나오고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근데 폭파가 된 시간은 2시 49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은 3시 20분에 끝나죠. 그러니까 약 한 35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나서부터 급등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청와대에서 북측에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이렇게 딱 한 줄만 나왔어요. 다른 통신 그 신문사들은 뉴스를 내지 않고 이데일리에서만 딱 한 번.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왜 보여드리냐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데일리, 네, 풍선님 안녕하세요. 그 뉴스를 지워버렸나 보네요, 이 사람들. 알구나. 아까 15시 정도니까
그래서 오늘 이 뉴스 때문에 그 인디에프하고 아난티하고 좋은 사람들 같은 그런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게 됐어요. 네, 3시 46분이고 아까 2시 이데일리 뉴스를 제가 아까 봤는데 네. 139님 안녕하세요. 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2시 37분.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제안은 이미 한 상태다. 그리고 유효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청와대에서 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 주가들이 막 움직인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뉴스가 나왔구나. 그래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가서 샀더니 막 급등을 하더라. 예. 그래서 제가 한 5% 정도 수익 난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뉴스를 보고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산 거예요. 근데 사고 나서 봤더니 그러니까 사고 있는 시간에 폭파가 됐는데 그것은 긴급하게 뉴스가 빨리 뜨질 않은 거예요. 만약에 폭파가 됐다는 뉴스가 떴더라면은 사람들이 사질 않았겠죠. 희한하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주가를 다 따라가다 사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뉴스를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은 굉장히 신속하게 뉴스가 나올 때가 있고 빨리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제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떨어졌겠거니 하고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장 끝나고 폭파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 외의 매매를 사람들이 받겠죠. 네, 시간 외 매매 보니까 막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시간 외 매매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아난티 마이너스 8%네요. 뭐 뉴스의 그 파괴력에 비해서 원래 하한가를 가야 되는데 하한가는 아니고 마이너스 8%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인 걸로 봐서 파괴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만약에 어제 터졌다. 아니 엊그제 장이 안 좋을 때 터졌다. 그리고 어제 장이 붕괴됐을 때 열렸다. 그러면은 아마 무지하게 떨어졌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내일도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급등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 시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 관심 종목인데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오늘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전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강세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로 오늘 저녁에 끝나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아난티가 내일 이제 폭파됐으니까 이제 경협은 물 건너갔고 그러니까 하락을 해야겠다. 근데 시장이 막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한가를 갈 수도 있는데 그나마 시장이 막 대대 상승을 하고 있는 날이라면은 굳이 하한가까지 갈 거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가격 자체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시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데서는 떨어져 봤자 뭐 여기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뭐 떨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폭파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군대를 갖다 놓고 뭐 총도 몇 방 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남북 문제는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남북 문제라는 것을 만약에 기업으로 봤을 때 남북 문제 이걸 기업으로 본다.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개선을 시켜놨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뭐 방북을 했을 때의 그 방북 어떤 규모나 어떤 성과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고점을 올려왔죠. 개선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리고 어김없이 개선됐다가 다시 떨어지고 전쟁 막 직전까지 가고 뭐 핵미사일 수소폭탄 막 그 실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텀을 두고 남북 문제는 왔다 갔다리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차트를 그리는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닷컴 그런 회사 주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가지고 떨어졌을 때마다 가서 사면은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경협주나 방산업체주나 이런 테마주들 떨어졌을 때 사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남과 북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플 같은 회사는 파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잠시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지 회사가 파산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매출을 끌어올리죠. 신제품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 가서 사면은 언젠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상당히 걸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올라간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남북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남과 북 사이에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 가서 따라가서 사는 거는 좀 위험하고, 왜냐면 아직도 당장에 뭐 남과 북이 완전히 막 화해를 하고 뭐 완전히 좋은 사이로 지내기는 어렵고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팔아주고 많이 떨어지면은 사주고 그리고 기다리면 올라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 가서 사가지고 버티면 됩니다. 네. 요즘 말로 존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률이 거의 90%죠. 90% 이상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나티도 제가 그 최근 이제 미국 주식 매매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회사가 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다. 가서 무지하게 삽니다.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그리고는 버팁니다. 네. 그러면 수익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은 좀 바로바로 좀 반응이 있지는 않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그 양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미국 주식들은 떨어졌을 때 사면은 반등이 잘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오늘 저녁 메인 뉴스도 뭐 세 꼭지 네 꼭지 다 북한 관련 뉴스고 폭파 관련 뉴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할 만하잖아요. 뭐 포털에 있는 뉴스도 그렇고 내일 아침에도 장이 열리기 전에 아침 뉴스가 온통 북한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난티를 매수하신 분들이나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이 내일 손절매를 하기 위해서 던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예상하는 주가는 뭐냐면 내일은 이렇게 던지면은 그걸 딱 이렇게 던지면은 받고 반등, 이거를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들을 보면은요, 과도한 하락이 일어나면은 저가 매수세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과도한 하락이 나오면은 저가 매수세 나오고 반등, 과도한 하락에는 저가 매수세 나타나고 반등. 자, 과도한 하락에 저가 매수세 나타나고 반등이 크게 없었죠. 네. 한번 더 빠져버렸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여기는 저가 매수세가 별로 없죠. 네. 여기도 그렇고. 네. 근데 여기는 딱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세 바로 생기고 반등 이렇게 나가죠. 이게 이제 뭐 받아치기 매매라고 이제 해야겠죠. 근데 이제 멘탈이 상당히 강해야 되고요. 또 종목이나 이 차트나 거래량을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것을 좀 많이 매매를 연습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매매 기술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미국 주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 이 루이신 커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루이신 커피가 중국의 그 스타벅스예요. 예.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매장을 갖다가 1600개를 갑자기 막 늘렸대요. 그래서 중국판 스타벅스예요. 그렇게 인기가 좋고 뭐 두 잔 마시면은 뭐 한 잔 공짜로 주고 막 그런데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빨리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여기 나스닥에다 상장까지 해버렸죠. 대단한 그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커피빈 같은 데는 이제 나스닥 같은 데 상장 못하죠. 근데 이제 루이신 커피는 상장했는데 이 회사에서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주가 조작해갖고 아니 회계 조작을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상장 그 거래 정지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상장 폐지하냐 마냐 뭐 이렇게 지금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결정은 안 났고 대신에 여기서부터 거래를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상장 폐지 위기 상황에서 하루에 91%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떨어졌을 때 와 이거는 저가 매수 기회다 하고 가서 무지하게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락했을 때 나스닥 폭락했을 때 떨어졌는데 가서 다 사는 거예요. 막 그리고 벌써 한 20% 가까이 올라가죠. 30% 가까이. 그러니까 미국
이런 게 많은 거더라고요.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가서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반등을 노린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제 급락했을 때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오늘 파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개인들이 엄청 샀고요.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이 반등장에서 개인들이 무려 마이너스 5,9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개인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거래도 많이 하고 있고 대출거래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은 옛날 그 개미가 아니에요. 제가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그 2010년 이후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전문가들 밑에,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강생이 엄청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또 누군가 막 배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갑자기 주식을 공부를 받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예. 저처럼 이렇게 이런 아프리카 팀이나 유튜브 이렇게 전문가들이 강의를 시작해 가지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수강생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매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급락 내리면은 사고 급등하면 판다. 엄청나죠. 근데 이것이 전체 개미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미들은 제가 확실히 느끼는데 옛날 개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개미의 그 오명을 다 벗게 됐어요. 자, 어쨌든 뭐 뉴스로 막 도배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런 무서운 상황에 가서 사실은 매수를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시간 외에,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 마이너스 8%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간 외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그 거래 상태를 보면은 마이너스 9%짜리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하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서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평이 벌어질 정도의 급락에는 매수를 딱 대응해주고 반등 나오면 팔아주고. 예. 그러니까 오늘 북한에서 그 폭발시켰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파는 거예요, 시간 외에서. 그러면 저가 매수 딱 들어가서 내일 시가가 뜨면은 팔아주면은 적어도 한 6% 내지 7% 정도는 확실하게 벌겠죠. 이렇게 단타를 치면은 수익이 엄청나죠. 근데 이런 매매 있죠. 이렇게 위험할 때 가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매매든 다른 매매든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매매를 많이 해본 경험이 쌓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재송님. 자, 풍선님이 지금 내일 방산주만 오르고 지수 많이 빠질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빠지지 않고 내일 지수가 미국 시장의 그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방산주는 내일 좀 오르겠죠. 예. 근데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뻔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상한가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제 형님이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먼저 봐드리고, 그리고 녹십자 랩들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테마주가 가면 갈수록 좀 테마에 그 신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 일상적이다. 예. 아유 뭐 북한이 뭐 또 그래 또 뭐 하나 했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전쟁 날지 몰라 하면서 라면을 사재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별로 그냥 믿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뭐 반응이 시큰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성공단을 다시 연다. 이것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한국조선해양. 자,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보니까요. 요 반등 시기에 반등을 못했고 여기서 조금 올라갔네요. 갖다 떨어졌네요. 이 차트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안 좋다는 모습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내렸을 때 반등을 제대로 빨리 못하고 뒤늦게서야 조금 따라갔는데 하락은 굉장히 잘 나오네요. 아마 단기로 보신다면은 지금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좀 다른데 단기로 보신다면은 뭐 수익을 한번 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실 때 단기로 보냐 장기로 보냐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는 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네. 단기도 괜찮고 장기도 괜찮고. 네. 오늘 상승을 내일 추가 상승으로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안 나야 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그거 쉽지 않죠. 네.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니까 매수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안 난 상태로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단기도 뭐 장중 단타로 끝내느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장중 단타, 스윙, 장기 이 세 가지겠죠. 예. 장중 단타, 스윙, 중장기. 예. 단타를 하고 싶으시면은 장중에 파셨으면 됐는데 장중에 파시는 거는 싫어하시는 것 같고 약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스윙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그 굉장히 트렌디하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봉상에서 또 분봉상에서 마디마디에 잘 들어가셔야 돼요. 차트 분석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듯 합니다. 답변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더 상승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녹십자 랩을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어제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다 말씀드렸죠. 예,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녹십자 랩셀은 가긴 갈 건데 이게 딱 정답은 이거예요. 녹십자 랩셀은 상승하긴 상승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봐도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더 올라갈 종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갈 종목입니다. 예. 왜냐, 녹십자가 그 바이오 기업이고, 예, 주가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고, 네. 그리고 그 코로나 관련 백신이나 약이 조금 더 걸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불확실성, 이 회사도 뭔가 만들 줄 몰라, 이런 거죠. 예. 근데 지금이 만약에 12월이다 그러면 주가를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예. 하지만 지금은 6월이죠. 시간이 있죠. 예.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회사가 딱 만들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바이오 회사들은 전부 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불확실성을 안고 또 가는 것이고, 또 녹십자가 이제 이쪽으로도 유명하고 하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한계는 있죠. 왜냐하면 계열사도 많고, 예. 확실하게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은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뜬 소문만 가지고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이대로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은 상승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겠죠. 그렇게 해서 일정량 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라인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역시 뭔가 올려줄 수 있는 뉴스가 필요해요. 예. 실적이나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막 펌프질을 해줄 수 있는 거. 녹십자 랩셀 이런 데는 그 뉴스가 내기 좋잖아요. 무슨 약을 뭐 개발 중이다, 뭐 삼성에 들어갔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막 상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막 올라오면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하듯이. 그게 없다. 아무 뉴스도 없다. 근데 계속 올라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기본 자세는 올라가려고 하는 자세죠. 여기서 뉴스만 딱 터져주면 가는 거죠. 뉴스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회사 실적을 보고 중장기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싸거나 말거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거 조금 빠지면 막 어우 싫어 하는 분들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서 이렇게 물렸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또 플러스가 나고, 그래갖고 좀 길게 보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 주식이. 예. 이게 제가 4월달인가 셀트리온을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셀트리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뭐 랭킹 1위고 뭐 바이오 기업이고 하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때 장기입형 패턴 설명을 드리면서 장기입형 패턴에 해당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었죠. 네. 벌써 지금 50% 상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녹십자 랩셀도 장기입형 패턴이에요. 근데 주가가 가면서 얌전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탁 빠졌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살짝 빠지면 팔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살짝 빠졌는데 반등을 다시 이렇게 해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떨어졌을 때 사나 상승하는 거에 올라타나 어차피 버텨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버티기 싫다, 빠지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떨 때 사는 거냐, 요런 식의 사는 겁니다. 요런 식의 이 밑에 지지 라인을 깔고 여기가 이제 딱 지지가 된다라는 가상하에 가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빠지면은 탁 손절 쳐주고. 하여간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건 난 절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나 이 녹십자 랩셀도 셀트리온만큼은 아니지만 셀트리온은 너무나 유명하게 많이 알려졌죠. 저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잘 나간다. 예. 그리고 실적도 잘 내고 뭐 랭킹 1위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에 삼성전자라고 보면 되겠죠. 꽉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긴 조정 끝내고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설사 떨어진다 한들 상관없어요. 이 회사는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올라타고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예. 차라리 저는 이런 거 올라타시는 게 괜찮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딱딱 가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한 집착을 빨리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예.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부자가 될 수 없느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랑 같이 한 6개월 정도 같이 매매를 해보시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6개월 동안 제가 운전하는 차 옆좌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깨닫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데 사가지고 올라가서 수익을 막 50% 60% 낸다. 그 경험을 직접 이제 하게 되면은 매매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제자리예요. 혼자라도 오늘 제가 혼자가 이게 참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 시세가 움직이는 거랑 우리 뇌 구조랑 이게 안 맞아요. 우리 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주가는 여기를 올라타면 이게 더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 주식 시세하고 우리 뇌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수익이 날 겁니다. 단 네. 얌전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승했을 때 사가지고 떨어지면 손절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올라간 주가를 가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회사,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매출이 오르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사의 뭐 정확한 정보나 매출이나 이런 것을 펀드 매니저들처럼 막 꿰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마디마디를 잘라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 매매도 하고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 중장기 매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들은 그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회사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이제 앞으로 괜찮을 만한 회사들을 발굴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면 이제 중장기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예, 결론은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날 것이다. 예. 근데 그 다음 결론은 뭐냐? 욕심을 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응징을 당하게 된다. 어, 자, 다음은 수젠텍.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야,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욕심쟁이죠. 근데 우리 입은 하나잖아요. 한 번에 두 가지 먹을 수는 없죠. 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예, 근데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두 손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자꾸만 재촉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왜냐? 그냥 내 생긴 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예,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가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성격을 고칠 수는 없고 강제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죠. 세상의 풍파를 엄청나게 겪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부자로 살던 분이 있어요. 부자로 살던 분이 한 뭐 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분이 어느 날 망해가지고 20평짜리 아파트에 간다.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 자신의 눈인데 20평짜리 아파트로 망해서 갔어요. 그 우울하겠죠? 하지만 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적응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소확행 하면서 어쩌겠어요. 돈이 없는 걸. 근데 돈이 없다고 우울해하면서 맨날 짜증만 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면 이런 눈높이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가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뭘 갖다 줘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여자분들 안 계시죠? 네. 여자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한 3살짜리 어린아이다. 이런 아이들은 땡깡을 부리죠. 땡깡. 오늘 북한에서 그 건물 폭파한 것도 땡깡 부리는 거죠. 만약에 집이 폭삭 망해갖고 부도 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걸 못 사주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정을 이해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좋아하는 고기 사달라고 보채지 말아야겠다. 이런 착한 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아이는 없고 엄마 아빠가 망하건 말건 나는 그냥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짜증낸다.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샀는데 올라가고 싶고 떨어지는 건 싫고 그러면 주식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고 어쩌겠어요. 맨날 손실만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나의 심리 상태가 이런 상태고 내 성격이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내 성격 때문에 내가 맨날 손실이 나는구나. 알았으면은 빨리 고쳐야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맨날 수익이 나면서 명품 쇼핑하러 맨날 주말마다 바쁘게 돌아다니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죠? 성격 한 번만 바꿔주면, 마인드 한 번만 바꿔주면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데 왜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성격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나는 그냥 그래도 난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난 내 성격대로 살 거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부디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성격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매매하는 상황도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수익을 잘 내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춰야지, 어떤 성격이 돼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답은 뻔하죠. 네. 어, 답은 뻔해요. 뭐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하면 이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 다음은 수젠텍. 수젠텍은 지금 상황이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단타 오늘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어디로 뚫리느냐에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가가 한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얼마 전 주가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뭐 재무 상태를 떠나서 지금 이평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그 재무제표 보고 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뭐 이런 거 막 계산을 해서 PER이니 뭐 ROE니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볼 것도 없어요. 이평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이평이 많이 안 벌어져 있으면은 아직 뭐 고평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평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고요. 한 몇 달 전이고. 그러니까 이평이 벌어지면은 이 이평이 벌어진 것을 상쇄를 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가게 되면은 이평은 이쪽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교두보를 확보한 채로 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평이 벌어진 상태에서 뭐 상한가가 나온다거나 이런 급등 장세가 나타나는 것은 이 메가 ECS의 차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메가 ECS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번쯤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이 되는 상태에서 분명히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위로 뚫린다. 그럼 상방으로 일정량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니 해도 어려운 것은 주식 차트에서 주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갈 수 있냐 없냐를 내가 100% 맞추고 싶다. 어렵죠? 50% 맞추고 싶다. 쉽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50%를 맞추고 싶다라는 말은 100% 맞추고 싶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왜냐?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수익만 떠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수젠텍은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이 이제 방향이 쏠릴 텐데 이쪽으로 이렇게 뚫리면은 그때 가서 짧게 가서 딱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사가지고 상승 나오면은 길게 먹어야지. 한 60%. 그렇게 하려면 어렵죠.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매매 실력을 보인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실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내가 여기 들어가서 60% 먹을 거야. 그것도 2, 3일 안에. 앞으로.
만약에 들어갔는데 한 달 후까지 계속 이러고 간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럼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막 뭐 이쑤시개로 막, 예? 서울은행 금고를 털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예, 충분히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개미들이 욕을 먹냐면 그, 그 어느 세상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가장 어려운 방법을 해내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여러분이 수익이 나야 돼요. 저도 수익이 나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이 날까? 이거에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얼토당토 않은 방법은 우리가 시도를 하지 않겠죠. 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수익이 나야 돼요. 수익.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 수익 낼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주식 매매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좀 많이 떨어졌네 사가지고 더 떨어지면 물타기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산 사람이 있다. 근데 샀는데 이게 올라갔어요. 올라갔구나 해서 팔았어요.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이게 쉬워 보여도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한 달 정도 막 기다렸다가 의외의 수익이 딱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딱 팔았어요.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거예요. 예. 이쪽에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모르는 주식을 가서 사가지고 한 달이나 기다린 거예요. 근데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불안했겠어요. 이런 수고를 한 끝에 하늘에서 내린 운 좋은 연상을 먹게 된 거죠. 팔고 나서 봤더니 더 올라가. 네. 그리고 속 쓰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이 대박줄을 놓쳤구나. 지금 그 삼성중공업 우선주 있잖아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던데 중간에 파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주식을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가도 알려드렸죠. 여기서 중간에 파신 분들은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박줄을 놓으신 거예요. 왜 놓쳤겠느냐? 자기 자신 때문에 놓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매매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놓친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딱 잡았다. 절대 중간에 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씩 이런 기회가 한 번씩 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막 8배, 9배 가는 거를 몇 번 놓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죠. 자, 마지막 답변 질문 모모님 질문 바이오 톡스. 자, 바이오 톡스텍. 뭐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탔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좋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차트에서 항상 제가 제 경험상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는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냐면 상승이 나타나기 전에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봤습니다. 근데 수익, 그러니까 상승 나타나고 난 뒷자리 가서 매수를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수익을 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미국 시장이 오늘 강세일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내일 아마 강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산 분들은 조금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아니 난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한 60%쫙 위까지 이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질문하실 때 조금만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오 톡스택 같은 차트를 선호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선호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전고점까지 바라보시는 이런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제가 장기평, 그러니까 지금 속마음이 어떠신지 모르니까 제가 자꾸 여기 헛다리 저기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힌트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제 기준에서 여기 이렇게 장기평 잘 올라탔고 단지 이 상승을 보니까 올라타가지고 횡보하고 있을 때 가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먹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근데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도 아직까지는 이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기보다는 이렇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시장 전체가 만약에 뭐 다시 2차 팬데믹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완전 막 무너진다. 근데 전체 시장이 무너질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번에 그 시젠 같은 종목은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막 혼자 막 급등을 올라가죠. 이제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사실 폭락했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바이오자 달린 것들은 하여간에 다 올라가는 거니까.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이 거래량이 쌓인 이것이 좀 깨름직한데 네. 저기를 어떻게 이제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상승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예. 오물이 쌓인 거예요. 이 오물을 정화 작업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 물려 있는데 이걸 놔둔 채로 그냥 내일부터 막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예. 올라가서 막 이 매물을 받고 밀고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차트들은 뭐냐면 이게 생기면은 정화 작업을 한참 해가지고 정화를 싹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근데 이제 어제 폭락 있죠. 어제 시장이 폭락했죠. 너무 좋죠. 예. 어제 시장의 폭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팔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 주가들이 10%씩 올라가는 거죠. 원래 주가라는 것이 10%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일 종가에 산 사람이 1억을 샀으면 오늘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이 아닌 거죠. 하루에 10% 올라간다. 그러면 이 10% 올라가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전일의 폭락에 따른 그 에너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올라가는데 앞에서 막을 사람들을 다 비켜준 거죠, 길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참 보면서 이제 제가 뭐 남영 비비안이라는 차트를 좀 봤는데 오늘 10.80이 올라갔어요. 10.82.
이 주식이 아무 호재도 없고 정말 알려지지 않은 주식인데 어떻게 어제 급락 후에 오늘 10%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예. 남영비비안의 상승과 바이오톡스텍의 상승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각광받는 주식도 아니고 소외되어 있는 주식인데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과연 어제 폭락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예. 결국에는 이 폭락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팔고 나가고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면은 또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또 떨어지겠죠. 바이오톡스텍도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은 또 떨어지겠죠.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몰리고 그 뒤에서 어떻게 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게 주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여기를 따라간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뒤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시장이 많이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집 아닌 특집 방송으로 좀 시간을 더 늘려서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길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한테 1대1 개인 강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휴대폰 번호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모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